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 신학대와 기독교 대학들의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졸업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2단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던 한 청년이 늦깎이로 신학대학에 들어가 수석 졸업했습니다. 한국 성서대를 졸업한 신천지 탈퇴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세계 각지의 땅을 사고 그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지어서 이용료를 받는 보드게임의 원조를 기독교 사회운동단체가 복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 신학대와 기독교 대학들의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졸업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이 제114회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고 3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113회 학위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졸업 예배에서 코로나19로 목회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낸다면 오히려 새로운 목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 교회 내 여러 굳어있는 제도와 시스템, 문화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포사이트를 갖는 넥스트 비저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목회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단 맡겨주신 달란트 안에서 작은 일들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길 권면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다른 또 교육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사회 지탄받는 행동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먼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2020학년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학생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대부분 졸업생들은 각 전공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교를 방문해 학위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감신대는 이번 졸업식에서 학부 159명과 대학원 1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교회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진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목회자들이 아니면 사역자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50명 미만으로 한정해 박사학위 수여자 위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 예배에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희생과 봉사가 백석인의 정신이라면서 기도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백석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은 지식을 넘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명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선 CBS 한용길 사장과 사선 의원을 지낸 신기남 전 국회의원이 기독교 전문대학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편 총신대 학부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학위 수여식도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던 한 청년이 늦깎이로 신학대학에 들어가 수석 졸업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안소영 씨를 송주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졸업식을 실시해 졸업식 풍경이 예년과 다르지만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들의 설레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6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후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 청년 대학생들의 실태를 폭로했던 안소영 씨도 졸업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영 씨는 한때 신천지 야고보 지파 주재가를 만들고 지파 내 지역장, 부구역장, 복음방 교사, 위장교회 팀장, 찬양단 리더를 하는 등 이단 신천지에 심취해 다니던 대학마저 그만뒀었습니다. 신천지 탈퇴 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학대에 진학한 소영 씨는 대학 4년 동안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구나를 좀 배운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교수님들도 다 전부 좋으셔서 너무 뜻깊고 보람찬 4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이란 부담보다 신천지 탈퇴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던 소영 씨. 혼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소영아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 네, 그 말을 가장 하고 싶네요. 힘들 때마다 학교 기도실을 찾았던 소영 씨는 대학 졸업자 중 학업 성적이 가장 뛰어나 총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영 씨는 이제야 신천지 탈퇴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모님께 작은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우리 딸이 이제 이만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삶을 살면서 또 평범하게 친구랑 싸우고 뭐 밥도 먹고 뭐 공부도 하다가 뭐 학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런 부분을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 눈을 뜬 또래의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삶은 신천지가 아닌 자신이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버틴 것 그 이상으로 누구보다도 잘할 여러분들을 꼭 믿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서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아 졸업 후 아동, 청소년극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소영 씨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남 신안지도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해 전라남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신안지도교회 교인 44명 중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도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목사의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좌석수 20% 내에서 정규 예배는 가능했지만 강연이나 취식 등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안군청은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안지도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안지도교회는 이호환 씨가 만든 구원파의 한 계열인 대한예수교 침례회 소속입니다. 구원파는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기성총회 등 다수의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땅을 사고 그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지어서 이용료를 받는 보드게임의 원조를 기독교 사회운동단체가 복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에서 왜 이런 보드게임을 내놨는지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땅에 집을 짓고 누구든 걸리면 사용료를 냅니다. 부루마블, 모노폴리 같은 잘 알려진 보드게임들과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 사용료는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정부에 냅니다. 개인은 건물 사용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루마블은 토지 사용료, 건물 사용료 다 개인이 갖고 가는 구조인데 이 지금 두 개의 세상 공유 버전은 토지 사용료는 정부에다 내고 그리고 건물 사용료는 개인이 갖고 가는데 토지 사용료가 모이면 게임 참가자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개념도 담겼습니다.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가 최근 이 같은 보드게임을 내놨습니다. 1904년 지주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된 이 게임은 토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가 100년 전의 게임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수요가 관리되는 기본소득 세상에서는 보유세가 높여지니까 그 세금을 낼 정도의 그 실수요자들만 세금 사용하게 되고 그 걷어진 세원으로 모두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토지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을 나누는 세상과 토지 독점으로 누군가를 파산시키는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게임이 제시하는 부동산 해법. 오는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이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택배기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전중앙지방회는 신임 회장으로 충일교회 김낙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청지기 챌린지를 오는 21일부터 4주 동안 진행합니다. 청지기 챌린지는 코로나 시대에 바쁜 하루를 보내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간식거리와 간이용품들을 문고리에 걸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영로교회 박진수 목사는 최근에 과로사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님들을 돕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이번 챌린지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저 세미나의 좋은 강의와 은혜를 받는 것을 좀 실체화하자, 삶에서 좀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강의 듣고 은혜 받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전중앙지방회가 제77회 지방회를 열고 대전충일교회 김낙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지방회로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성장 부흥하는 지방회로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사했고 표창패를 수여해 지방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서귀포 기도회가 출범했습니다. 브니엘 신학교의 제30회 졸업식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서귀포 주빌리 발족식이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 남쪽에서도 통일을 위한 염원을 갖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룬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빌리 상임고문인 유관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집힌 기도의 불씨가 평양까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니엘 신학교가 제31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브니엘 신학교는 대학부 졸업생 14명과 대학원 졸업생 16명, 총 졸업생 3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복음 듣는 자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기, 그러한 그 소신, 그러한 소명감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우리 신학교는 여러모로 이제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츰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니엘 신학교는 1990년 박성기 목사에 의해 설립돼 교단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졸업생 1,602명을 배출했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 울릉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